26학년도 디올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볼륨 1은 세포대형 추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DNA 상대량은 다음과 같이 복합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나타내요. 생명과학 1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평가와 을 열심히 부단히 기출 분석하시는 것도 중요할 수 있고요. 이 상대량의 합 소재는 EBS입니다. 그리고 그 EBS에서도 수능 완성. 거의 이제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지 토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딥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출제되는 주제 자체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주제가 딥하게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실 때 이 둘을 기반 지식으로 잘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DNA 상대량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 유전자 유무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유전자 유무라 함은 이와 같이 OX가 섞이는 거예요. 있음과 없음을 나타내는 동그라미와 X를 통해 세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추론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본 문제도 25학년도 수능이고 이 문제도 25학년도 수능이죠. 그리고 이 문제가 오답률 1등입니다. 이 DNA 상대량이나 유전자 유무가 이제 가계도나 돌연변이 파트에서 어렵게 출제가 되기도 하나 이렇게 독립적으로도 어렵게 출제가 되기도 한다는 점, 그에 발맞춰서 좀 딥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강의도 실제로 DNA 상대량과 유무 추론 부분이 제일 볼륨이 방대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는 단독적으로도 어렵게 출제가 되지만 이제 고난도 주제에도 연계가 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제를 더 세부적으로 파셔야 되는 이유가 더하기 꼴이죠. 즉 이제 합의 꼴이죠. 합의 꼴이 2번 나오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이제 다양하게 넓게 공부를 하시되 한 주제에 대해서도 좀 딥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주제는 저희가 디올에서 딥하게 다뤄질 예정이고 그러한 경향은 보통 이제 당의 EBS가 좀 연계를 합니다. 가령 이제 이 상대량의 합 같은 경우에는 수특 수원을 걸쳐서 수원에서 굉장히 이제 빈출된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해 EBS의 경향도 좀 잘 관찰을 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항상 매년 드려왔기 때문에 염색체 유무가 출제가 되기도 해요. 즉 이제 자료는 상대량과 유무로 분류가 되고 거의 매해 수능에 둘 다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유무 중에서는 유전자 유무가 염색체 유무보다 가능성이 살짝 더 높아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출제 빈도가 낮다고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요소를 잘 공부를 하시고 실제로 이제 수능에도 출제가 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염색체 유무가 유전자 유무보다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다만 수능에는 이 둘이 복합형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이제 타 요소와 혼재돼서 출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제 DNA 상대량이 이렇게 가계도에 섞여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돌연변이에 섞여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DNA 상대량이나 유전자 유무에 대해서 해체를 하실 때 처음부터 잘 하셔야 돼요. 이 파트가 이제 전반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DNA 상대량 추론은 이제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세포 분열 그림입니다. 이와 같이 한 세포 또는 여러 세포에서 분열되는 과정,
이제 생원에서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세세포, 주기와 분열이죠. 이 둘을 적절히 반영을 해서 세포 분열 그림이 함께 출제가 됩니다. 이 분열 그림 내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복합적으로 대립 유전자와 상대량을 잘 추론할 수 있는지가 출제가 되어요. 이 문제가 5단원 1등입니다. 그리고 단독적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나 이 녀석은 복합형보다는 가능성이 살짝 낮아요. 왜냐하면 수능은 이제 다양한 소재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적으로 출제되는 케이스는 보통 6평이나 9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나, 그래도 저희가 대비는 해야겠죠. 당연하죠. 수능이 나올 수도 있죠. 수능이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그 23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유전현상에서 옴니 완전 우성만 4개 형질이 출제된 바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언제든지 타 유형에서도 이제 복합형이 아니라 단일 자료로 딥하게 질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단독 출제도 잘 공부를 하셔야 된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가능성 자체는 복합형이 제일 높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역적 해석이 중요하긴 하나 이제 역사적으로 저희가 생원 앞부분에서 연역적 탐구와 기능적 탐구를 모두 학습하죠. 가령 이제 타 과목으로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이제 생명과학 2라는 과목에서 유전자 발현의 시작점이 2가지 케이스가 가능해요. ATG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TAC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판단 기준을 따질 때 둘 다 가능성이 있으나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쪽을 먼저 보는 게 타당하겠죠. 가령 이제 그 과목은 지금 10년 연속 TAC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생원에서도 전수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쪽을 조금 더 딥하게 파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귀납적으로 5년 연속 이래 왔으면 그래도 이제 충분히 유의미한 데이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합형에 대해서 딥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4학년도 수능도 복합적으로 출제가 됐고요. 25학년도 수능도 복합적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요에서 얻어가셔야 될 점은 생원의 이제 세포 분열, 세포 주기 부분은 단독적으로도 꽤나 높은 난이도를 자랑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복합형이 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단독적인 자료 해석을 먼저 익히시고 복합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도 함께 학습을 하셔야 된다가 될 거고요. 세 번째, 해당 단원을 딥하게 잘 학습을 하시면 가계도나 돌연변이가 저절로까지는 아니더라도 30~40% 정도는 완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볼륨 1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가령 이제 24학년도 이 문제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 시작점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EBS를 적절히 잘 학습을 하셨다면 이제 시작점을 잘 알고 그 세팅에서 사실 네, 그 맵을 그리거나 가계도를 그릴 이유는 없는 문제긴 합니다. 이제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2세대죠. 2세대고 그 2세대 내에서 상대량의 상하관계를 관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히 잘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기시감이나 돌연변이 파트를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문제의 특징이 이제 보이는 사람은 바로 그냥 기억 니은 띄고 가서 쓱 풀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굉장히 수성적으로 여기시거나 아예 손도 못 댈 가능성이 높은 문항이라는 특징이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량 자체를 좀 딥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